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12월 15일 찐시황. 오늘 시간을 함께하게 될 저는 유한타증권 압구정본부점의 장시영 차장입니다. 오늘 저와 같이 찐시황 이 시간을 같이 함께하게 될 분은 따로 소개하지 않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접니다. 네. 네. 김민수입니다. 찻집 김민수 대표님. 또 오랜만에 또 우리 착집이 형님과 제가 또 한데 뭉쳤습니다. 집이 형. 네. 근데 왜 근데 착즙이신가요? 제가 이제 되게 궁금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었거든요. 나도 궁금한 게 많은데. 그러세요? 왜 두목이 됐어요? 뭐 캡틴, 뭐 개미짱 이런 것도 많은데 왜 하필 두목이에요? 제가 이제 예전에 네. 대표님하고 찐시황 방송을 할 때 네. 대표님이 이제 저의 그 아호 네. 별명을 지어달라라고 네. 했는데 여기저기 막 이렇게 하다가 네. 뭐 개미 두목, 뭐 개미 지옥 뭐 이러다가 아하, 이게 이제 제가 잘 우리 가족분들을 리드를 하면 네. 두목 자리에서 이제 뭐 개미 대왕 자리를 올려준다고 했는데 아직 하나씩. 승진은 못하고 거기서 아직. 네, 근데 이제 잘 못하면 강등시킨다 그랬거든요. 네. 개미 지옥으로. 아직 강등도 안 되고 현 자리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 실력은 보여줄 때가 있다. 아직 사실 올해 이 증권쟁이들, 주식쟁이들이 사실 이 더할 나위 없는 성과를 보여주기는 좀 힘든 시장이었고 어렵죠. 어려운 현장. 시장이었고 네. 현상 유지만 하더라도 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고객들에게 아. 장 차장 올해 한 해도 그래도 까먹지는 않았으니까 딱 그 까먹었어도 많이 까먹지 않았으니까 시장 대비해서 선방했네. 시장 대비해서는 마이너스가 그래도 네. 조금은 네. 적었으니 그래 뭐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그렇군요. 현상 유지는 하고 있다. 그러면 이제 내년에 기회가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네. 이게 다 그러니까 빅픽처가 우리 임 대표님이 만드신 거네요. 저도. 네. 말린 거죠. 그렇죠. 이제 안 계시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데. 예. 가셨으니까. 그렇죠. 예. 결국에는 다 그분의 뜻대로 따라간다. 이게 그렇죠. 결론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의 또 그 리더. 예. 한 줄기 빛이죠, 임 대표님은. 저희는 거성이라고 부릅니다. 거성이죠. 네. 그렇죠. 예. 큰 빛이죠. 예. 이분께서 예. 보여주시는 대로 갈 수밖에 없기 그렇죠.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네. 저는 찐시황 사실 임 대표님이랑 다시 함께 하고 싶어요. 근데 안 해주시더라고요. 방송이 너무 많으셔가지고. 방송도 많고 네. 또 지금 꼭 들어가셔서 그거 하셔야 돼요. 뭐요? 웹소설 보셔야 돼요. 지금 어제 끊긴 거 지금 그다음에 너무 궁금해요. 오늘 올라온 거. 예, 표정이 딱 그래요. 너무 궁금한 표정. 네네. 네, 어쩔 수 없습니다. 네, 일단은 왜 착집이신가요? 그거 먼저 얘기해 주시고. 저도 모르겠어요. 모르겠어요. 그냥 뭘 좀 와서 짜내라. 이거 좀 짜내라 해서 네, 착집이. 예, 뭐 있는 거 없는 거 짜내서 보여달라라고 해서 보여드리긴 하는데 네. 워낙 재매매가 좀 빠르다 보니까 또 막 오늘 아침에는 그런 종목도 말씀드렸어요. 오늘 관심주 네. DNC 미디어 네. 네, 이런 거 말씀드렸는데 오늘 장중에만 20% 갔죠. 근데 이런 걸 매매를 못 하실까 봐. 그러니까 시장에서 쏙쏙들이 이 영양분만 그 껍데기는 버리고 영양분만 착 즙대듯이 쪽쪽 뽑아내라. 대표님이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뭐 사요? 이게 항상 첫 번째 대사예요. 그러시군요. 그리고 거기에 또 부응을 하려면은 사서 일단 올라가야 될 것들 네. 찾다 보니까 그렇게 되다 보니까 결국은 이젠 짜낼 것도 없어요 이제는. 네. 자, 그래서 오늘 우리 시장 한번 정리 한번 해주시죠. 어제 FOMC 이제 발표 이후에 그렇습니다. 금리 인상은 사실 예상대로 0.5%가 진행이 됐고, 네. 제롬 파월 그 연방 의장의 어떤 이 연방은행 의장, FRB 의장의 별로 안 친하신가 봐요. 아니 어제 카톡은 했는데 아직도 안 읽고 있더라고요. 아이고 네. 주무세요 지금. 네. 근데 제롬 파월 의장의 이 다음 행보에 대한 어떤 기대치가 그렇습니다. 굉장히 조금 낮았던 것 같고 네. 그 부분을 가지고 실은 시장에서 실망 매물이 좀 쏟아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사실 소비자 물가 지수가 나왔을 때는 미국 시장에서 좀 급등을 했었는데 그렇죠. 제가 이제 새벽에 이 FOMC 이 발표할 시간에 일어나서 네. 시장을 봤더니 깜짝 놀랐거든요. 또 이제 우리 의장님 나오셨다. 그러니까 요동을 치죠 시장이. 네. 오늘 한번 시장 한번 잠깐 좀 간략하게 우리 시장 한번 정리해 주시죠. 어떤 영향이 있었고 뭐. 네, 뭐 사실 FM 특별한 건 없을 것 같긴 하지만. 특별한 게 없는 게 특별한 얘기입니다. 네네네. 네. 그래서 FOMC 끝나면은 저희가 다 알지 않습니까? 그냥 에휴 뭐 그래서 불확실성 해소야 계속이야 이건데 지금 상황으로는 좀 연장으로 그렇게 바라보는 시장으로 나왔고요. 근데 오늘 일단 지수상으로는 박스권이 깨졌습니다. 네. 최근에 이어가던 박스권 깨지고 네. 게다가 수급도 어제는 그렇게 사더니 외국인 기관 뭔가 있어 보이더니 사더니 어제 샀던 거 오늘 또 다 털고
싹 빠지다가 네. 종가상으로는 외국인들이 또 매도 물량을 다 줄였어요. 이 뭡니까 이게 전혀 예측할 수 없는 이런 상황들. 그러니까 지금 지수는 벌써부터 지금 박스권 지지하냐 마냐로 들어간 게 12월 8일. 그러니까 딱 일주일 됐네요. 네. 일주일 사이 계속 그 자리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오늘은 살짝 이탈하고 2,400도 가기 좀 버겁고 이런 상황 쪽에서 뭐 이제 이벤트 끝나면 뭔가 방향을 보여주겠지 하는데 방향은 전혀 보여주지 않은 채 좀 살짝 무거워지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게 단기 박스권 깨졌다고 보기도 힘든 게 내일 또 미국 방향에 따라서 미국은 또 나오면 그 다음 날 또 진짜 배기 방향이 나온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그거 보고 결정해야 되겠죠. 그래서 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하다 보니까 시장은 또 어떻게 되느냐. 그냥 천하제일 단타 대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종목만 뭐 걸려라 싶어가지고 오늘도 뭐 다양한 섹터들이 막 들쭉날쭉하죠. 아침부터는 뭐 5G부터 또 제약주 작은 것들은 계속 올라가고 뭐 이런 상황들이 펼쳐지고 있는 게 지금 현실이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뭐 우리 대표님께서는 네. 연말 랠리에 대한 어떤 기대감은 어떤가요? 아직까지도 좀 살아 있으신가요? 아니면은 이전에 2,500 그러니까 200일선을 기준으로 좀 2번 저항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시장이. 네. 그 저항을 다시 한번 트라이를 하면서 연말까지 한번 좀 재상승을 할 것인가? 네. 아니면 여기서 오늘 사실 이제 기술적으로 모양은 조금 좋지 않은 듯한 그렇죠. 모양이라서 네. 밑으로 더 처질 것인가? 아니면 60일선까지 조정이 나올 것인가? 그 네.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저는 계속 얘기 드리는 게 또 산타 랠리 없다. 없다. 네. 종목 랠리만 있다. 음.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상황들인데 왜냐하면 만약에 될 거였었으면 특히 외국인들 12월 들어서 주식 이렇게 안 팔죠. 뭔가 좀 모아가는 모습들이 나와야겠죠. 근데 그렇죠. 지금 시총 상위 종목들은 전혀 그냥 그거 있지 않습니까? 뭐 어디 밥풀이 후 불면 훅 날아갈 것 같은 이런 모습들. 인남미죠? 안남미인가요? 예, 알랑미. 예, 이런 쌀들의 모양을 하고 있으니 이게 제대로 되겠습니까? 그래서 아마 저는 산타랠리는 너무 기대하지 말지 않은 입장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 차장님 시장을 두목처럼 이끌어 가시는 차장님께서는. 저도 뭐 사실은 비슷한 입장이긴 한데 저는 그래도 마지막에 한 번 더 뭔가 이 잉여 유동성이 아직도 시장에 조금 남아 있다라고 봐요. 그 네. 개별 종목 장세가 되고 네. 또 시장의 종목 장세를 만들어내는 것 또한 네. 아직 미처 흡수되지 못한 이런 유동성들이 네. 시장에 좀 남아 있다. 네. 근데 그 유동성들이 이제 각계 전투를 하고 있는 거지. 그렇죠. 사실 어제 이제 FOMC의 어떤 결과가 피봇의 전환이 있었다고 한다면, 네. 그리고 또 그거에 대한 기대감을 시장에서 심어줬다고 한다면, 충분히 그 유동성들이 한데 뭉쳐서 다시 한번 지수 랠리를 잠깐이나마 꿀 같은 시간을 줄 거라고 생각했는데, 네. 그게 이제 좀 기대가 무너졌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희한하게도 미국 시장 같은 경우를 보면은 다우 산업도 거의 다 올라왔었어요. 네. 다우 지수 같은 경우는 나스닥에 비해서 37,000포인트 정도가 고점이었는데 많이 왔죠. 이 34,700포인트까지 올라왔었으니 네. 실제 다우 지수는 이미 랠리를 기록을 한 거거든요. 그렇죠. 이제 국내 시장 같은 경우는 거래소의 지수 자체는 그렇게 큰 폭으로 오르지 않은 것 같아 보이는 모습이긴 하지만 네. 종목별로 보면은 이 다우 지수에 구성되어 있는 종목들이 우리나라 시장에서는 그동안 너무 많이 빠져 있었기 그렇죠. 때문에 네. 그 종목들이 사실 뭐 석유화학주라든지 뭐 굴뚝주들 있잖아요. 흔히 그렇죠. 얘기하는 네. 그 종목들은 바닥에 한 40% 정도씩 다 올랐었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네. 일정 부분 랠리가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네. 다만 네. 피봇에 대한 어떤 전환은 없었으나 네. 어찌 됐든지 간에 정책적인 부분에서 아주 강경한 어떤 매파적인 어떤 입장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유동성들이 한 번은 잠깐이나마 한 4, 5일 정도 랠리면 사실 2,500선까지 다시 올라갈 수 있거든요. 뭐 이틀에도 가죠. 이틀에도 가니까. 네. 근데 이제 그만큼 예전만큼 큰 이 파워는 아닐 테니까 네. 그래도 뭐 한 4, 5일 정도의 마지막 이 랠리를 한 번 정도는 보여줄 것 같다라는 좀 기대를 해보고 그렇죠. 그 기대치의 폭을 크게 잡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뭐 2,500을 뚫고 2,600, 2,700을 가는 네. 그런 그림은 그려서는 안 될 것 같은 그러니까 생각이 좀 들어요. 예. 당장 한 달 뒤는 모르겠고 네, 일단 네, 네. 부딪혀 보자. 그래서 막 그렇죠. 확 하고 들어갔다가 네. 힘 없으면 그냥 또 스르륵 빠지는 네, 네. 이런 형국이죠. 근데 요즘 보면은 그런 건 어떻게 보십니까? 요즘에 저한테도 그런 문의 많이 하세요. 예전에는 종목 문의 그러니까 시장 얘기를
물어보시는 분보다 종목 뭐 사야 돼 이런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하시죠. 예. 네. 요즘에는 시장 얘기 물어보면서 그냥 예금하는 게 어때? 이런 얘기를 물어보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그 포트폴리오의 전환을 고려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계시죠.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 좀 돈 좀 생겼다. 뭐 의외에 뭐 이럴 때 돈 받을 게 받으시면 진짜 사회생활 잘하셨네요. 근데 목돈이 생겼다. 이거 주식에서 물 타느니 일단 지금 금리 뭐 5% 6%짜리 나오는데 이런 거 하는 거 어때?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혹시 차장님도 고객들 상담하시다 보면 그런 얘기 많이 안 나오세요? 저는 사실 이제 국채를 한번 몰아서 투자를 했었죠. 네. 9,500원 미만에서 오. 지금 이제 국채 가격이 9,800원, 9,900원 네. 한때 이제 1,200원, 1,300원까지 갔다가 10년물짜리가 살짝, 예. 갔다가 살짝 좀 떨어져 있는 상황인데 네. 한번 이제 확 몰아서 국채에 들어갔었죠. 지금 네. 이제 그게 뭐 최근에 확인했었을 때 2표 받은 것까지 확인해서 대충 한 7% 정도 난 것 같아요. 그게 10월 달이었으니까. 딱 잘 들어가셨네요. 네, 네. 2달 정도만에 한 7% 정도 수익이. 네. 근데 사실 이제 우리가 국채는 리스크 프리미엄이 굉장히 낮기 때문에 그렇죠. 그 2달 동안의 7%에 대한 수익은 주식으로 따지면 어마어마한 거죠. 어마어마하게 큰 올해 수익이거든요. 또 채권 날렸지 않습니까? 네, 그쪽에. 네, 예. 네. 네. 그래서 지금은 사실 저는 채권은 좀 늦었다고 생각은 해요. 그렇죠. 내년에 회사채 같은 경우로 좀 눈을 돌려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내년에는 이 경기 침체가 기정사실화됐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지금 뭐 사실 제롬 파월 의장도 견착륙에 대한 얘기를 계속 하잖아요. 그렇죠. 그 얘기 자체가 경기 하강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착륙이라는 것 자체가 하강이잖아요. 그렇죠. 일단 네. 내려와라. 내려와라는 얘기죠. 거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 어떤 상황이 발생할지를 모르기 때문에 네. 사실은 채권 쪽에 회사채 쪽에 투자하는 건 좀 무리가 있는 것 같고 그리고 또 AA급은 뭐 몇 개 없어요. AA급은 또 그렇게 수익률이 또 그렇게 높지도 그쵸. 않을 것 같기도 하면서도 네. 또 고르기도 좀 어려운 상황이고 그렇다면 국채를 다시 한번 고민을 해야 되는데 지금은 기관이 아닌 이상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께 국채를 지금 권유하기는 좀 비싼 수준인 것 같습니다. 제가 기억하기에는 10,000원이 다 왔기 때문에 그렇죠. 물론 내년 언젠가의 시점에서는 연준이 금리 인하라는 카드를 쓸 텐데 네. 저는 그 금리 인하라는 카드를 쓰는 게 내년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죠. 오늘 뭐 보여줬던 점도표에서도 비슷하게 나왔지만 네, 저는 예전부터 내년이 아닐 거라고는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 내년에는 오히려 국채 가격이 추가적으로 만약에 올라간다고 하면 안 좋은 상황에서 올라갈 수 있는 확률이 높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경기 침체라는 어떤 그 단어를 가지고 장기 국채에 대한 어떤 금리 하락 이 부분일 거라고 생각하는데 네. 그렇게 되면 사실은 채권으로 먹을 수 있는 건 크지 않거든요. 완만하게 하락을 하면은 그러니까 금리 인하라는 카드를 써서 갑작스럽게 채권 가격이 오르고 그렇죠. 그렇게 해야 좀 매매가 될 텐데 네. 그게 아니고서 경기 침체 국면으로 가는 상황에서 금리의 하락, 장기 국채 금리의 하락은 수익률 측면에서는 그닥 바람직하지 않다. 그렇죠. 오히려 이런 어떤 개별 종목 장세가 계속 지속된다고 하면 내년에 뭐 그런 상황이 왔었을 때 채권을 매도를 하고 네. 실은 이제 개별 종목 플레이를 해야 되는 게 맞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우리 두목님은 주식 안 한다. 네. 채권만 하고 있다 요즘에. 이게 결론이네요. 네. 지금 저는 뭐 포트 물려 있는 것들은 저도 계속 장기 투자를 하고 있고 네. 비자발적 장기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예, 솔직하게 비자발적 장기 투자를 하고 있고 신규 종목에 대해서는 일부 정말 뭐 전체 포트에서 5% 미만 정도의 금액만 네. 뭐 단기 매매 정도만 하고 있습니다. 저는. 네. 우리 차장도 단기 매매 하시네요. 저는 많이 합니다. 단기 매매 많이 하세요? 네. 네. 물려 있을 땐 많이 하죠. 그렇죠. 조금이라도 그거 회복하기 위해서. 회복하기 위해서 네. 계좌를 온전하게 뭐 아주 포지티브한 상황을 유지하기가 어렵다고 하면 네. 최대한 이제 만들어 놔야 되니까. 그렇죠. 노력을 하고 작지만 있죠. 네. 뭔가 심리적인 효과. 네, 조금씩 보태는 거죠. 네. 솔직히 금액이 얼마 안 되는데 네. 내 계좌들 쭉 어차피 시장 밀리게 되면 오늘 같은 날도 큰 거 다 영향 받지 않습니까? 네, 네. 근데 단타에서 뭐 10% 번 게 왜 이렇게 오늘 뿌듯하죠? 그렇죠. 이런 현상이죠. 근데 맞습니다. 계좌상으로는 큰 변화가 없어요. 결국에는. 그렇죠. 근데 네. 저는 그래서 그렇게 해요. 만약에 이제 대형주들 중에서도 좀 너무 오래 기다려야 할 것 같다라는 네. 생각이 드는 종목들은 단기 매매를 통해서 오늘 만약에 내가 좀 매매를 좀 했어요. 네. 뭐 한 4천만 원 정도를 사서 네. 한 10% 정도 또는 20% 정도 수익이 났습니다. 네. 그러면 그게 이제 뭐 한 1,000만 원 정도 수익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계좌에서 딱 보고 이거 대형주 조금 안 될 것 같다. 그러면 1,000만 원 손절합니다. 그거 딱 좋은 이게 거고. 이제 상쇄시키는 거죠. 네. 그렇게 해서 비중을 계속해서 줄이는 겁니다. 저는 네. 종목에 왜냐하면 내년에 시장을 제가 생각하는 기준에서는 대형주들이
힘을 못 쓰는 시장일 것 같고 그렇죠. 결과적으로 대형주들이 힘을 쓰려면 추세 상승이 있어야 되는데 추세 상승이 힘들잖아요. 박스권 장세라고 하면 대형주들은 계속 이렇게 횡보하거나 길 테고 그렇죠. 그럼 개별 종목에서 뭔가 승부를 봐야 될 텐데 맞습니다. 계속해서 더 많은 현금을 만들어 놔야지만이 그렇죠. 내년 내후년 시장까지도 좀 살아남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에 네. 어차피 대형주에 희망이 없다고 하면 네. 또 내가 이걸 2년 3년 기다려서 수익이 날 수 있는 구간이라고 한다면 저는 차라리 제가 산 가격보다 또는 제가 판 가격보다 올라갔을지언정 그게 추세를 가지고 올라갈 때 쫓아가서 먹는 게 훨씬 더 편하다고 생각을 하니까 다른 데서 수익을 내면 되거든요. 사실. 그게 진정한 프로죠. 네. 네. 그렇습니다. 계속 참, 상수에서 자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요즘 종목장이면은 솔직히 이런 때 공부를 더 많이 하게 돼요. 왜냐면 너무 맞습니다. 네. 네. 산발적으로 움직이다 보니까 그리고 또 요즘 증권사 리포트도 아예 포인트가 그 섹터 쪽에서 나오는 산업 얘기들 어제 그저께였네요. 또 보니까 그 48페이지짜리 웹툰 산업에 대해서 나오는 거 보니까 그러니까 여기서도 그러니까 증권사 리포트의 경향도 그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섹터인데 어떻게 보면 지금 뭐 웹툰 산업도 해당되는 종목 그렇게 많지 않아요. 많지 않은데도 거기서 그 정도까지 48페이지까지 쓸 정도면은 얼만큼 많이 또 공부한다는 얘기입니까 이들도. 그렇죠. 그래서 그런 트렌드가 이렇게 맞춰지는 그러니까 요즘에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큰 거 물론 나오죠. 어차피 정기적으로 나오는데 그보다는 요약 리포트 동향 이렇게 쭉 보게 되면 되게 작은 종목들인데 또 섹터 관련된 얘기가 좀 많이 나온다는 게 좀 신기한 것 같습니다. 네. 네. 시장을 말하는 거죠. 요새 트렌드가 사실 이제 탑다운으로 보기에는 조금 어렵고 어렵죠. 버텀업으로 좀 봐야 되는 것 네. 같고요. 그리고 매크로를 보고 시장을 접근을 한다면 네. 주식을 하면 안 되죠. 아, 사실 매크로적인 부분을 보고 시장을 접근하면 주식을 하면 안 되는 거고 그렇죠. 만약 개별 어떤 섹터 산업에 대한 어떤 전망에 대한 자신감이 있고 또 그거에 대한 공부가 잘 됐다면 종목 플레이는 가능하기 때문에 버텀업으로 무조건 접근을 조금 당분간 하셔야 된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올 한해 진짜 FMC 얘기만 한 1000번은 한 것 같아요. 네. 그런 상황에서 솔직히 그거 한다고 시장은 계속 줄줄줄 흘리는데 네네. 제가 그렇다고 뭘 대응할 것도 없고 네. 뭐 거기다가 시장 얘기 또 맞추지도 못하고 네. 그런 상황에서 참 어려운 한 해였던 것 같아요. FMC가 이렇게 중요했었나? 네. 라는 생각도 많이 드는 한 해였고. 그렇죠. 네, 그래서 결국에 결과적으로 또 시장도 1년 6개월 동안 빠졌거든요. 아이고. 실은 네. 1년 6개월 동안 빠졌으면 네. 여기서 추가적으로 더 추세를 가지고 빠지기는 힘들 것 같고 빠지는 이 추세는 멈출 것 같지만 네. 계속 누차 말씀드리지만 상승으로 다시 돌려서 상승 추세를 만들기에는 이 사실은 이 하락의 어떤 깊은 골을 바로 상승으로 돌리기에는 앞서 잠깐 말씀드렸던 피봇의 전환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죠. 그 피봇의 전환이 있으려면 뭔가 역사적인 사건이 있어야 되거든요. 아. 금융위기라든지 IMF라든지 무서워요. 9.11 테러라든지 네. 그런 부분들이 있어야 되는데 또 우리 가족분들은 그런 부분들을 원치 않으시거든요. 그쵸. 당장에 그런 부분들이 왔다고 하면 추가적으로 더 골이 깊어지고 더 힘들어질 테니까 네. 그런 걸 원치 않으세요. 근데 개인적으로 저는 그런 어떤 역사적인 리스크나 상황보다 더 두려운 게 장기간 횡보하는 게 더 두렵거든요. 아, 그거 피말립니다. 그냥 말려 죽는 거니까. 네. 그러니까 차라리 될 거면 그런 사건이 한번 나와서 그렇죠. 한번 써온 것까지 이렇게 쫙 정리가 되고 바로 올라오게 되면 이제 그게 제일 좋다. 맞습니다. 이게 생각하시는 저는 거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실은 이 시장을 보게 되면 네. 2019년 화면을 보실게요. 2019년도 이 코로나 이전의 시장에서도 사실 썩 좋지는 않았어요. 그렇죠. 이 구간이 올라가는 것 같고 여기서 고점을 찍고 나서 이렇게 하락하는 이 구간이 사실은 굉장히 힘들고 고통스럽거든요. 빠지다가도 네. 이렇게 빠지다가도 다시 반등을 주는 것 같은 희망을 주다가 또 다시 빠지고 예. 그리고 다시 올라왔다가 코로나 때 이 어떤 역사적인 리스크가 있었기 때문에 결국은 연준의 피봇 전환이 있었던 그렇죠. 거고 네. 그 피봇의 전환으로 요때 당시에 사실 금리 인상을 시작을 하려고 했었어요. 그랬으면 네. 이런 긴 이 정말 완만하게 진짜 오른 것 같지도 않은 이 정말 힘든 이 구간의 시장이 올해까지 계속 이어졌을 거거든요. 그렇겠죠. 그러고 나면 내년에 사실은 대세 상승장이 왔을 수 있습니다만 그렇습니다. 중간에 이 코로나라는 역사적인 리스크가 있었고 요 리스크 때문에 피봇의 전환이 있었기 때문에 유동성이 다시 한번 시장에 뿌려지면서 이런 드라마틱한 상승을 만들어냈으니 그렇죠. 결국은 연준 입장에서도 그 날려버린 2년의 시간을 앞으로 또 2년 3년의 시간을 또
만들어내야 된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저는 오랜 시간이 좀 걸릴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다시 추세 상승을 만들어내기에는 하지만 그렇죠. 분명 시장에는 이런 어떤 개별 종목 이런 이 정말 오른 것 같지도 않고 내린 것 같지도 않은 이 정말 지루한 시장에서도 실은 먹을 종목들이 있었고 신고가가 나는 종목들이 있었고 그렇죠. 태생하는 산업들이 있었다라는 게 맞습니다. 명확한 사실입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요즘에 그런 얘기도 많이 들어요. 요즘에 딴 때는 그런 얘기 잘 안 들리다가 예전에 2010년도 때 그때 주임 대리 과장 과장 예 2010년도 때 근데 되게 오래 하셨네요 과장을. 아 대리였네요. 네, 2010년엔 대리였네요. 네. 그때 저희 기억하시납니까? 거의 박스피. 네. 예, 6, 맞아요. 7년 동안 예, 이어졌던 예, 그 박스피. 예. 그때 얘기를 많이 드리면서 맞아요. 이게 이제 시장이 자리를 잡기 위해서는 그렇게 오랫동안 변화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그런 거 많이 연습하라고 말씀드렸어요. 어차피 시장은 대형주 가지고 승부낼 수 없는 거고 그러면 적어도 시장이 적어도 월봉이 3, 4개월 정체로 갔었을 때 내가 여기서 그냥 가만히 있게 되면은 계좌 노는 것만 보고 있는 거다. 네. 그러면 차라리 단타의 능력을 좀 연구를 하시든가 네. 아니면은 종목을 좀 공부를 하셔서 네. 여기 움직이는 종목이 왜 움직이는데 그게 내가 먹을 수 있는 건가 네. 이런 거 좀 찾아보시면서 좀 준비를 하시라는 얘기 많이 드리거든요. 네. 근데 솔직히 단타도 혹시 우리 차장님께서는 단타할 때 딱 보는 거 딱 하나만 얘기해 주세요. 제가 보는 거요. 네. 저는 단타할 때 볼 때 항상 심리적인 부분을 제일 많이 봅니다. 오, 심리. 그러니까 네. 이거는 뭐 어떻게 말씀을 드릴 수가 없는데 네. 뭐 어떤 애니멀 스프릿이기도 하지만 제가 뭔가 만약에 뉴스가 전일에 확인을 하고 그 뉴스가 떴어요. 예. 아침에 생각을 하고 오겠죠. 예. 얼마에 사겠다. 근데 예. 내가 생각한 거 가격보다 더 높아요. 네. 대부분 더 올라갈 것 같으면 쫓아 산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그날의 매매를 그냥 접습니다. 사실은요. 그러니까 많이 올라가면요? 많이 올라가 버리면 접고 예. 진짜 너무 사고 싶은데 그냥 미칠 것 같아요. 그러면 정말 마우스에 건전지를 빼버립니다. 그 정도로 사고 싶을 때는 한번 참고 예. 한번 참았다가 장중에 보면 또 이 분봉을 보다 계속 집중은 하고 있겠죠. 그렇죠. 보다 보면 기회가 오는데 네. 오지 않는다라면 과감하게 접고 다른 또 이슈나 이 종목을 찾는 거고 예. 그 종목에 대해서 다시 한번 트라이할 수 있는 자리를 찾아보는 거죠. 그때 그렇게 들어가는 거고 단기 매매할 때 저는 웬만하면 10% 이상 수익이 나면은 네. 또는 목표를 정하죠. 요건 5%짜리, 10%짜리, 요건 한 20%짜리 될 것 같은데라는 생각을 하고 들어가는 거고. 그러면서 이렇게 딱 몰리는 거, 그러니까 모멘텀 많이 보시는 거죠. 네, 그러니까 모멘텀을 많이 보는 거죠. 이슈랑 같이 연결시켜서. 그렇죠. 예. 그리고 단기 매매를 하더라도 2, 3일의 정도는 추세는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주의거든요. 그렇죠. 예, 예. 물리면 안 되니까. 물리면 단기 안 매매까지 되니까. 물리면 안 예, 되니까요. 예, 예, 예. 예. 물리기도 하죠. 가끔 물리기도 하는데 손절을 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도 심리적인 부분을 좀 많이 생각을 하죠. 그렇군요. 요거는 터는 거다. 요거는 일부러 한번 죽이는 거다. 네. 아니면 이거는 진짜 하루짜리구나. 라는 생각을 좀 많이 고민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솔직히 단타할 때가 에너지가 더 많이 들거든요. 네, 예, 거의 맞습니다. 막 한참 많이 할 때는 기가 쭉 빨리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오르게 끝나는 느낌이에요. 장 끝나면은. 네, 근데 맞습니다. 그런 시장이 올 것 같아서 네. 예, 이런 걸 내 나름대로 툴이 좀 있어야 맞습니다. 시장을 정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서 제 815 모니터 가족 여러분들께도 한번 준비는 하시는 게 좋겠다. 네. 왜냐면 또 이제 특별히 내가 일이 있는데 또 매매도 같이 병행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근데 또 하루 종일 시장 보고 계신데 여기서 보고 있으면 또 졸렸고 재미없잖아요. 근데 거기다 오늘 그래도 담은 내가 내 일당이 얼마인데 라고 생각하시게 되면 그거를 찾을 수 있는 그러니까 벌 수 있는 시장에서 시장 보는 거죠. 네, 이런 그 관점도 한번 생각하셨으면 좋겠다는 쪽에서 또 약간 내 스타일을 만들어 놓게 되면 그게 의외로 편합니다. 맞습니다. 나중에 할 때도 편합니다. 네. 그래서 그게 아까 이제 대표님께서 말씀하셨던 게 이제 요 시장이거든요. 네. 이런 박스피였었는데 2012년도, 11년도 이제 미국의 신용등급 강등이죠. 그렇죠. 신용등급 강등 이후에 시장이 벌써 2012, 13, 14, 15, 16, 4년, 5년을 박스피에 갇혀 있었거든요. 네. 근데 물론 저는 앞으로는 한 5년, 10년, 5년 이렇게 4년, 5년 이렇게까지는 갇히진 않을 것 같고 네. 길어야 2, 3년 정도일 것 네. 같은데 네. 실제 제가 말씀드리면 이 시기에 돈 버신 분들이 많았습니다. 네. 정말 뭐 이 시기에 KMW라는 히트 종목도 그렇죠. 나왔고 사실 2차 전지도 이때 태생을 했었고 뭐 휴대폰 부품주라든지 기타 다른 어떤 산업들도 반도체 장비주들 또 자동차 부품주들 여러 종목들이 이 당시에 태생을 하면서 시장을 조금 선도하고 이끌었고 또 안 보이는데 종목들이
4배, 5배씩 나는 종목들이 많이 났었거든요. 바이오였죠. 바이오도 네. 좋았었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희망을 드리는 게 제가 경기 침체 얘기하고 시장이 안 좋다라고 말씀드리는 거는 대형주의 추세 상승이 없다라는 거지 그렇죠. 시장이 완전히 죽어서 없어진다는 얘기는 아니기 때문에 앞서 대표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종목에 대한 연구, 섹터에 대한 연구를 계속 하시고 또 항상 말씀드리지만 현금 관리가 잘 돼 있다고 하면 안 되면 사실 증자라도 하셔야 돼요. 일부 그렇죠. 개별 종목 매매를 조금 하시려면 증자라도 좀 하셔야 되고 물린 건 물린 거고. 물린 건 물린 거고 네. 그거를 제가 팔으라고 말씀드리는 것도 아닙니다. 이제 와서는 여기서 뭐 손절할 것도 없고 만약 뭐 저처럼 매매하셔서 뭐 하루에 100만 원 수익 났다 그러면 여기서 100만 원 자르고 또 만들고 이렇게 하시는 거는 괜찮긴 한데 그것도 안 된다고 하시면 대형주들은 그냥 놔두시고 네. 많이 물린 것들은 어쨌든 다시 추세 상승은 옵니다만 그 전까지라도 살아남아야 됩니다. 시장에서. 그렇죠. 그 계속 놔두면은 계속 그냥 제자리 걸음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시기에서도 돈을 버는 사람들은 벌었고 실제 제 주변에서도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기에 이제 증권 이 주식쟁이들 중에 이제 전문용어로 증권회사 직원이 자기 매매 계좌를 가지고 있는 걸 못지라고 하거든요. 그렇죠. 네, 못지라고 하죠. 못지라고 했었죠. 예. 그래서 이제 제 못지도 이 시기에 되게 많이 커졌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지금 상황에서 저도 이제 미래를 꿈꾸는 정도 수준의 못지 규모가 만들어진 거고 예. 사실 이때 뭐 대리 때 제가 무슨 돈이 있겠습니까? 해봐야 뭐 몇 천만 원이었겠죠. 근데 이제 그거를 그게 이제 신용도 좀 쓰시고. 신용도 좀 쓰고 예. 레버리지도 많이 쓰고 개별 종목 매매를 해서 얼마인지는 제가 공개를 안 하겠지만 네. 꽤 이제 제 나이대에 맞는 정도의 어떤 현금 수준으로 모찌가 좀 올라왔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런 시기가 있고 난 이후에 실제로 저는 코로나 때 돈을 많이 벌지 못했습니다. 아, 네, 코로나 때는 돈을 많이 벌지 못했어요. 요 장세 때는 제 개인 계좌는 많이 벌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네. 저는 이때 많이 털렸거든요. 아 그렇구나. 왜냐면 네. 신용을 쓰다 보니 그럴 신용 수밖에 계속해서 없죠. 쓰다 보니 네. 다 많이 잘렸었습니다. 아. 이때 많이 잘려서 그 뒤로는 겁이 나서 이제 많이 네. 못 사겠더라고요. 네. 그래서 요 대세 상승 시기에는 사실 돈을 많이 벌지 못했고 네. 이거는 사실은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분들한테 그냥 일장 충동이었다는 생각을 해요. 그렇죠. 실제 대세 상승은 앞으로 2년, 3년 뒤에 올 텐데 그때 상승의 장은 저렇게 짧은 기간의 상승이 아니라 정말 이렇게 긴 상승이 올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저게 정석이죠. 예, 솔직히. 이렇게 긴 추세 상승이 왔을 때는 대형주로 또 어떤 종목이든지 간에 장기 투자를 유대하셔야지 네. 이런 박스권 장세에서 장기 투자하시면 정말 의미 없거든요. 뭐, 그때는요. 예. 예. 그냥 슬슬 녹아요. 그렇죠. 종목들이. 요 구간에서는 사실은 장기 투자가 크게 저는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해요. 이런 구간에서는. 맞습니다. 그래서 단기 매매를 조금 하시면서 또는 종목 장세에서는 종목별로 차별화를 시킬 수는 있겠지만 장기 매매 또 이제 중단기 매매도 할 수 있으니까 그렇죠. 중기적으로 좀 끌고 가면서 매매도 할 수 있으니까 네. 이런 장세가 올 것으로 기대하기 때문에 장기 투자 바이애놀들은 이런 장세 때 하시고 이 그렇죠. 장세가 분명히 옵니다. 오겠죠. 당연히. 그래서 제가 예. 한때 이제 방송에서 그 라이브 이제 댓글 실시간 댓글 네. 들어가셔서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적어도 예. 10% 이상은 앞으로 3년 뒤, 4년 후, 예.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3년 뒤, 4년 동안 대세 상승장이 있을 거잖아요. 네. 그러면 그 4년 동안 4년 뒤에 2025년. 예, 예. 2025년부터죠. 예. 부터 4년이니까 2029년 정도가 되면 야. 건물주가 그때 라이브 채팅창에 2,000분 정도 계셨는데 네. 건물주가 10% 200분 정도는 나오신다. 근데 그 건물도 그냥 아파트가 아니라 빌딩 한 네. 3채 이상 가지고 계시는 건물주가 분명히 나오실 거다라고 지금도 얘기해요. 건물주분들이신데 계신데 네이신데 아니신 분들 중에 네. 나오신 거고 건물주이신 분들은 더 건물 네. 이제 세 채가 더 늘어나시는 거예요. 아, 네. 네. 그렇게 되실 거라고 말씀드렸으니까 그래서 네. 두목님이시군요. 이 꿈과 희망을 드리는 네. 이런 자리. 희망을 네. 항상 가지시라고 네.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저 앞서 잠깐 저 횡보하는 저 자리 때 보면은 네, 지금도 이제 그런 티가 나요. 네, 네. 보면은 이게 저런 장세가 나와서 종목 장세가 나오잖아요. 네. 그러니까 단기 주도주 뭐 이런 식으로 나오잖아요. 네, 네, 네. 그러면은 분명히 나머지는 죽습니다. 아, 맞아요. 네. 맞아요. 한쪽으로 다 쏠리는 한쪽으로 현상이 보면, 생기죠. 예. 예. 시장에 지금 또 가뜩이나 지금 예탁 자산 보게 되면 이제 46조 깨지는 이런 마당에 네. 이제 계속 이게 점점 더 줄겠죠. 네. 관심이 없다 보니까 그렇게 되면은 이게 자금이 빠져나가서 점점 그러니까 기관 입장에서도 그렇죠. 펀드 계속 찾아가. 그리고 또 사모펀드 입장에서도 예약해놓은 출금분들이 많아요. 그러면 일단 힘들겠는데 이렇게 생각하게 되면 있는 거 팔고 지금 고기간 동안에 나온 현금 가지고 짧게 들어가고 그러면 나머지를 다 같이 움직이는 장이 안 나와요. 그래서 만약에 종목 장세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되는 종목적으로만 짧고 강하게 붙는다라고 하게 되면 나머지는
재미가 없다. 이건 꼭 염두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어떤 근거도 제가 한 번만 더 잠깐 짧게 좀 설명을 드리면 길게 하셔도 됩니다. 네, 어제 연준 의장이 얘기한 내용들을 보면 저는 사실은 이제 연준의 정책이 네. 더 이상 금리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연준에서는 기준금리 인상 속도 여부는 최종금리 도달할 때까지 갈 길이 많이 남아 있고 네. 물가 안정에 대한 확실한 증거를 찾기 전까지는 긴축 기준은 유지할 것이다. 이날은 야. 현 시점에 고려사항이 아니다라고 얘기는 했지만 다 번역하신 거예요, 직접? 아니요, 그건 누가 번역해서 준 거죠. 근데 보면 요 부분이 저는 계속 눈에 걸리거든요. 네. 그러니까 추세 이하 성장이 경기 침체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경제는 플러스 성장세를 유지할 것이고 고용은 강력한 모습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한다라는 얘기가 뭐냐면 네. 그리고 연준이 이 연착륙에 대해 여전히 그러니까 가능성은 낮아졌으나 여전히 경제의 연착륙이 가능하다. 경기 침체의 심도를 예단하는 건 불가능하다라는 거는 무슨 말이냐면 아직도 더 죽일 게 남았다라는 거거든요. 반대로는 그렇죠. 그러니까 예.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네. 물가의 안정에 대한 확실한 증거를 찾기 어렵고 물가의 어떤 인플레이션 속도 둔화가 느리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렇죠. 과거의 경험에 비춰봤었을 때 인플레이션은 항상 느리게 떨어져요. 근데 그렇죠. 어느 순간 되다 보면 전혀 우리 기억 속에 남아있지 않은 순간이 있거든요. 물가라는 이 단어 자체가 기억이 안 나요. 그렇죠. 그때가 언제냐면 이미 물가 수준이 2% 이하로 떨어졌을 때입니다. 물가 상승. 그러니까 디플레이션 구간에 진입했을 텐데 지금은 인플레이션 구간이니까 물가에 막 관심을 갖게 되는데 그렇죠. 디플레이션 진짜 거의 끝자락 디플레이션의 끝자락에 가게 되면 물가가 이제 2%로 가게 돼서 네. 물가에 대한 어떤 이슈가 끝나게 될 텐데 그렇죠. 그때가 언제냐면 경기 침체의 끝자락입니다, 사실. 그렇죠. 예. 근데 연준 입장에서는 지금 너무 고용도 확실하고 물가에 대한 어떤 이 흐름도 예단하기가 너무 느리게 진행이 되고 그다음에 경기에 대한 어떤 확실한 모멘텀이 아직까지도 남아 있기 때문에 좀 더 우리는 경기 침체를 유도해서 시장에 대한 어떤 이 피봇을 만들어 주기 그러니까 피봇이 나오기 전까지는 피봇을 그렇죠. 나오게끔 하기 위한 원인이 나오기 전까지는 움직이지 바뀌지 않겠다라는 건데 지금 보면 최근에 보면 물가의 이 수준, 그러니까 연준이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재화에 대한 어떤 CPI는 많이 꺾였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초반에 코로나 끝나고 나서 남아 있는 어떤 이 수요, 그러니까 기저 수요, 이 수요들이 코로나 때 막 응축돼 있던 이렇게 막 잠재돼 있던 수요가 코로나가 딱 봉쇄가 풀리자마자 재화에 막 집중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사람들이. 네. 물건을 사재끼고 우리도 옷도 사고 이제 그동안 뭐 보조금도 받고 주식도 올라가고 부동산도 올라가고 하니까 그거 가지고 옷도 사고 차도 사고 집도 사고 막 했어요. 네. 그래서 재화에 대한 물가 상승이 크게 올라갔단 말이에요. 근데 금리 인상한다고 하니까 갑자기 뚝 떨어져요. 근데 뭐가 있냐면 이제 서비스에 대한 어떤 이 CPI 지수가 올라가게 되는 그렇죠. 거거든요. 결국 이쪽으로 올라가게 된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뭐냐면 바로 고용입니다. 그렇죠. 고용이 강력하기 때문에 이제는 서비스에 대한 어떤 물가 수요가 올라가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내년에 어떻게 될 거냐면 지금 미국의 테크 회사들의 해고 수준이거든요. 예. 급격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 하반기로 갈수록 이거 내년에는 더 올라가게 된다는 그렇겠죠. 거거든요. 그러면 앞서 말씀드린 이 서비스에 대한 물가 지수는 어떻게 될 것이냐 똑같이 이렇게 빠지게 됩니다. 그렇겠죠. 그러면 내년부터는 고용도 침체, 물가는 빠지기 시작할 거고 서비스 물가도 빠지게 될 거고 임금 수준도 이제는 정상화 더 이상 올라가지 않고 정상화 될 거고 네. 그렇게 된다고 하면 결국은 내년 내후년에 뭔가 침체가 나올 거고 그게 연착륙이든 경착륙이든 상관없습니다. 경기 침체라는 단어는 분명히 내년 한 해에 계속 떠오르게 될 거고 그렇겠죠. 그게 시장을 추세 상승으로 만들지 못한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될 것이고 금리는 계속해서 더 낮아질 겁니다. 그렇죠. 하지만 연준은 금리 인하는 하진 않을 거예요. 원인이 나오진 않았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후행적인 거죠. 그렇죠. 후행적인 네, 거죠. 네. 벌써부터 기업들은 이런 구조조정에 나서고 있습니다. 정리해고부터 시작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 이러한 어떤 대형 테크 회사들 밑단에 있는 하청업체들이라든지 부품사들 또는 중소업체들 같은 경우는 낮아빠지기 십상입니다. 그렇죠. 자금 조달이 안 되기 때문에 네. 추가적으로 자연스러운 구조조정이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이 개별 종목을 하기가 더 쉬워집니다. 당연히 그렇죠. 결국은 뭐냐면 시장에 ABC라는 회사가 원래는 2차 전지를 잘하고 있었어요. 네. 근데 D, E, F, G 뭐 이런 회사들까지 다 2차 전지 한대요.
근데 코로나 때 저금리로 전부 설비 투자하고 막 돈 빌려가지고 여기저기 투자 다 해놨어요. 네. 금리 올라가요. 네. 물건 안 팔려요. 네. 자연스럽게 도산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그 혜택은 누가 다 낙수 효과는 다 누가 받게 되냐면 시장 파이는 다 키워놨잖아요. 그렇죠. 결국은 A, B, C가 다 받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면서 중국에서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네, 중국에서 나오기 네. 시작을 하고 있고 그러면서 우리나라 시장도 산업이 재편이 될 거고 음. 살아남는 회사들은 경쟁력을 갖춘 회사가 될 거기 때문에 바로 주가 상승으로 이어지고 모멘텀으로 이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그런 회사들을 내년에 찾아가고 발굴해 낸다고 하면 결국은 수익률로 이어질 것이고 여러분의 계좌를 좀 바꿔줄 수 있고 앞으로 2년, 3년에 이 버틸 수 있는 네. 계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이거 지나서 빌딩. 네, 빌딩이죠. 빌딩. 그거 예. 지나서 이제 그거 지나서 역세권 빌딩. 그렇죠. 예. 여기서 이제 자금을 모으고 예. 그걸로 앞으로 3년 뒤에 베팅하고 2025년에 베팅하고 4년 기다리시면 빌딩 사시는 거죠. 아, 그렇군요. 그러면 한 10년만 기다리면 빌딩 한 채씩 그렇죠. 쭉쭉쭉. 여기 저기 8.15 대표가 바뀔 수도 있습니다. 아이고. 공동 대표. 아니, 저 그냥 쭉 와서 갑자기 이제 쉬어가다가 네, 대표님 얼마야? 쓱 들어간 거죠. 그렇죠. 아, 왜? 근데 대표님도 더 자산이 이렇게 되실 수도 있습니다. 아, 요즘 그 웹툰 때문에 웹툰에 너무 빠지셔서 아직은 투자를 그걸 하셨을 수도 있어요. 아, 이미 이미 아, 이쪽에 종목을 사놔줄 수도 있으니까. 그렇죠. 딱 5년만 기다리고 계신 네, 거군요. 네, 예, 예. 그렇습니다. 오늘 이제 시황 얘기는 여기까지 좀 하고 네. 마지막으로 조금 이 업종 얘기, 종목 얘기 좀 해볼 텐데 네. 원전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아, 지금 뭐 이제 안 끊겨요. 트르키예하고 40조 규모 원전 수출 논의하고 있고 네. 또 핀란드, 그다음에 폴란드, 폴란드, 네. 체코, 루마니아 뭐다 나옵니다. 트르키, 요즘에. 지금 유럽 쪽 애들하고 다 나오고 있는데 네. 이게 왜냐면 결국 이제 EU 텍소노미에서 원전을 추가를 시켰거든요. 그렇죠. 그린 에너지로 추가를 시켜놨기 때문에 배제한다고 했다가 추가됐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EU에서도 에너지 대란이니까 그렇죠. 걔네들은 난방을 이 천연가스로 하잖아요. 네. LNG로 하는데 공급이 안 되니 네. 다른 걸 써야 되거든요. 이제 그렇죠. 근데 원전밖에 없으니까 네. 결국은 원전에 대해서 좀 이 얘기들이 많이 오고 가고 있는 것 같은데 네. 뭐 대표님은 원전 쪽에서 좀 개별 종목 어떤 종목 좀 보고 계시네요? 근데 이게 되게 그런 게 원전 얘기 막 하다 보면은 댓글이 뭐가 달리는지 아십니까? 어떤 게 달라요? 예. 이런 정부 찬티 뭐 이런 쪽으로 달려요. 그래서 그런 건 떠나서 네. 예, 저희가 종목만 본다라고 네. 하게 되면 솔직히 종목 쪽에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제일 좋아하는 쪽이 이게 저는 그거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네. 자꾸 그쪽으로 움직여요. BHI거든요. BHI. 예. 이게 그나마 제일 매매하기도 좋고 탄력도 좋고 네. 그런 스타일인데 근데 이게 원래는 공랭식 열 교환기예요. 네. 근데 이게 원전 쪽까지도 들어간다라고 하면서 같이 연결이 시키는 것 같은데 네. 근데 그쪽 원래 그냥 LNG 발전에서부터 그 복합 발전 플랜트 쪽은 다 들어갔거든요. 대부분 네. 이 회사랑 S&T 에너지가 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1위, 2위 꼴이죠. 네. 이런 회사들이 앞으로 할 일은 더 많은 것 같은데 근데 이런 게 자꾸 원전 쪽으로 붙는 거는 조금 오늘도 원전 쪽에 붙었다가 좀 빠졌거든요. 근데 그런 건 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지만 이 에너지 관련된 쪽에서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 그동안 좀 힘들었던 게 벗어나니까 뭐 가고 있다는 쪽은 보는데 이것도 결국에는 개별 종목이면 약간 타이밍도 가미해야 되겠죠. 네. 타이밍 싸움도 나올 것 같습니다. 네네. 네. 우리 차장님께서는 딱 하나 찝어주십시오. 저는 한전기술 쪽 한전기술. 보고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원전 같은 경우는 대개 한 10년에서 15년 정도 걸리거든요. 그렇죠. 10년 이상 걸려요. 네. 근데 최초에 이제 이 원전을 수주를 받게 되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뭐냐면 국내 이제 원전이 해외에서 유명한 이유가 설계를 잘해요. 그렇죠. 안전하게 설계 잘하고 네. 열 효율이라든지 전력 효율을 효율적으로 조금 뭐 원자로를 돌려서 이렇게 하는 설계를 잘하거든요. 네. 사실 이제 부품이나 다른 시공업체들 같은 경우는 그 다음에 얘기고 그렇죠. 설계를 먼저 하게 되는데 네. 설계업체들 같은 경우는 3년간 이 수주 이후에 만약에 우리나라가 이제 뭐 트르키에 수주하고 뭐 폴란드 수주하고 뭐 다 수주했어요 유럽 쪽에서 네. 이게 되면 초기 한 3년 동안 진행률이 좀 빠르게 상승을 하거든요. 예. 근데 이제 수주가 되면 미래의 어떤 실적이나 밸류에이션이 주가에 바로 반영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수주가 먼저란 얘기시죠. 수주는 일단 먼저 돼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야 설계를 할 수 있는 일거리가 생기잖아요. 그렇죠. 그게 되기 때문에 지금 터키, 폴란드 그 또 어디였죠? 저기 블라블라블라. 많은 나라들. 4개, 5개 정도가 되는 것 같은데 네. 국내 원전까지 3, 4, 5기까지 포함하면 총 한 6개, 7개 그렇죠. 정도, 많게는 8개까지 수주가 가능할 것 같아요. 그러면 한 기당 설계 매출액이 3천억 정도거든요. 예. 8개면은 38에 24, 2조 4천억이에요. 그러네요. 영업이익 마진이 굉장히 높습니다. 한 높아가겠죠. 50% 되거든요. 네. 그러면 네.
1조 이상의 영업이익을 달성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전망치가 나오기 때문에 네. 그걸 기대하고 지금 사실하는 건 아닙니다. 네. 수주가 나오고 나면 네. 사실 우리가 뉴스를 보고 수주가 떴다. 네. 그럼 막 쫓아가잖아요. 네. 그때 쫓아가셔도 늦진 않아요. 네. 단기 매매 하시는 분들 좀 단기 매매 하시고 그 타이밍에 좀 잘 사셔서 2기, 2개, 3개, 4개가 나올 때까지 좀 기다리셔도 되거든요. 네. 그렇게 기다려서 좀 매매를 하시면 네. 한전기술 같은 경우는 좀 괜찮은 종목이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초기에. 예. 요게 그 우리나라 독자 원전 기술 그렇죠. APR 그렇죠. 1400? 그렇죠. 이게 적용되는 그 거죠. 설계를 네. 얘네가 이제 하는 거기 때문에. 네. 그러면 네네. 완전히 예전에는 로열티 주고 그 어디죠? 그 미국 쪽이나 프랑스 쪽에서 로열티 줬던 부분들이 없잖아요, 이제는. 네네네. 네. 그러면 훨씬 더 수익성이 높아지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마진이 50%까지 높게 네. 나오니까 좋다라고 좀 보고 있는 거고 오늘 또 보면은 통신주들이 굉장히 조금 의미 있는 섹터 오졌죠? 오지게 한 좋은 것 같아요. 예. 요거 한번 말씀해 주시죠. 예. 그러니까 지금 대표적으로 5G는 그거죠. 그냥 종가는 또 흔들렸네요. 보면은 대부분 흔들렸던 종목들도 있는데 5G는 그거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어차피 지금 통신 장비도 수주다 보니까 누가 끌고 가야 되겠죠. 누구냐? 삼성전자가 했던 역할들. 이게 지금까지는 예전에 한 2년 전에 버라이즌 쪽으로 수준 받았는데 여기서 발주를 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계약은 했는데 발주가 안 나오다 보니까 다 손가락 밟고 있었죠. 언제 나와? 이러다가 이제 이것도 이제 나올 때가 됐다. 뭐 이런 얘기들. 그러다가 이제 또 비슷한 국면이 인도 쪽도 마찬가지고 일본도 마찬가지고 이제 되기 시작해요. 되기 시작하다 보니까 이제 기대는 높은 거죠. 근데 막상 그래서 5G 볼 때는 막 종목들 찾아서 매매하려고 보고 재무구조를 딱 보니까 이거 봐라 이렇게 되는 거죠. 나온 게 없어요 아직까지는요. 근데 적자 나오고 있고 뭐 왔다 갔다 하는데 이게 이제 똑같습니다. 이번에도 지금 5G에는 거의 갓파더가 한 분 계시죠. 저희 하나대투의 그 형님. 네, 그분. 네, 그분 이제 김영. 네, 네. 네. 이분의 가장 잘 쓰는 표현이 그거지 않습니까? 강력 매수. 네. 내년은 분명히 된다. 예. 내년엔 나오지 않고는 안 될 정도다라고 하는 게 요즘엔 또 한 1, 2년 동안 그게 되게 유행했는데 주가가 안 가고 욕도 많이 먹다 보니까 요즘은 또 얘기를 안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게 지금 오히려 얘기를 안 하시니까 기대감이 차오르는데요. 근데 이제 네. 그 저기 이제 HS 예. 말씀드려도 되나요? 이거 근데 뭐 대부분 다 아실 거예요. 5G 또 하셨으면. 이제 홍시경님이 네, 예. 저는 이제 요즘 홍시경님, 김홍식 애널리스트를 좀 좋게 보는 이유가 뭐냐면 오르기 전에 이미 5G에 대해서 강력하게 이 성장, 그러니까 2017년도, 19년도에 5G가 사실 확 올랐는데 그분이 2017년도부터 리포트를 쓰시기 시작했고 강력하게 조금 외치기 시작했거든요. 그때 스타가 되셨죠. 네, 스타가 되셨는데 저는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 좋게 보지만 네. 고점 찍고 나서는 조금은 했었어야 되는데 계속해서 이제 좋게 보셨기 때문에 그랬던 건데 네. 최근에 통신 장비주들이 좋은 거는 앞서 이제 대표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다시피 삼성전자 덕분인 것 같아요. 그렇죠. 삼성전자가 인도에서 사업하고 네. 일본에서도 한다고 하고 뭐 여기저기 지금 얘기들이 많아서 그런 건데 네. 여러분들 좀 잘 생각하셔야 되는 게 삼성전자가 통신 장비 사업한다고 해가지고 삼성전자가 직접 만드는 거 아닌 거 아시죠? 그렇죠. 걔네들은 사업부만 있습니다. 사업부만 있고 영업만 하는 거 아시죠? 예. 공장을 만드는 것도 창고 만드는 거고 그렇죠. 실제로는요 창고 예. 만드는 거고 공장 만든다고 하면 밑에 이 그 같은 저기 뭐라 그래야 되죠? 이걸 협력업체들이 네. 들어와서 협력업체라고 하는 회사들이 우리가 흔히 아는 KMW, 에이스테크, 솔리드 이런 회사들이라는 거죠. 쫙 출동하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삼성전자는 SI 업체죠. 네. 실은요. 통신 장비 산업에서 SI 업체고 굳이 따지다 보면은 뭐 에릭슨이라든지 이런 회사들도 SI 업체죠. 실제로 그렇죠. 보면요. 예. 그래서 장비를 납품을 받아서 그 장비를 이제 그 나라에 계약 공급 체결을 하고 이게 뿌려주는 역할을 하는 회사인 거고 네. 그 역할을 이제 KMW나 에이스테크, 솔리드가 인도에서 직접 못 하니까 그렇죠. 삼성전자가 해주고 네. 납품을 이제 삼성전자로 하면 네. 삼성전자 마크 달고 나가는 거고 그렇죠. 그러면서 이 회사들도 인도의 이제 통신업체들하고 개별 또 계약도 하기도 합니다. 그렇죠. 뭐 삼성이 못하게 막기도 하겠지만 또 그 가능하면 또 그렇기도 하거든요. 네. 개별적으로. 그래서 이제 판로가 뚫렸으니 네. 그동안 국내에만 집중하던 것들이 이제 해외 쪽 사업이 하나둘씩 터지기 시작하면서 네. 관심도가 올라가는 것 같은데 실적이 어떻게 나오는지는 확인을 해봐야겠으나 저는 인도 쪽에서 만약에 그 사업이 진행된다고 하면 중국은 사실은 자기네 장비를 많이 써버렸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삼성전자가 거기서 맥을 못 쳤지만 네. 인도는 좀 상황이 다르거든요. 같은 인구수, 그다음에 같은 어떤 인터넷
인구수 인터넷을 사용하는 인구수를 생각을 했었을 때 그거 아시나요? 유튜브 사용 그 1위가 인도라는 거 아신가요? 그럴 수밖에 없죠. 인구 1, 2위 사업자 합치면 인도 인구의 절반이에요.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인도가 어마어마하게 이제 인터넷 사용량도 많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5G에 대한 열망이 뭐 저는 굉장히 크다라고 보고 된다라고 보고 있어서 아주 예전 2019년도만큼의 어떤 모멘텀을 가지진 못하겠지만 KMW만 가고 말씀드리면 네. 이 200일선을 한 번은 위로 탁 뚫고 요때처럼 주저앉지는 않고요. 네. 완전히 확 이렇게 싹 다시 주저앉아 버리는 게 아니라 요 언저리에서 조금 자리매김을 하고 물량 소화를 좀 할 것 같아요 선수들이. 그러고 나서 최대한 가볍다 싶으면 툭 가겠죠. 이제 가벼워질 테니까 6에서 한 7만 원 정도 수준까지도 노려볼 수 있는 자리가 됐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실은. 그리고 기본적으로 저도 요거는 쌍봉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월봉 기준으로 요건 쌍봉이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이제는 다시 한번 쌍봉을 만들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 놨다라고 저는 판단을 해요. 그러면 예전에 우리가 현대중공업 현대중공업이요? 지금 현대중공업 말고 예전 그 지금 이제 한국조선해양? 한국조선해양이죠. 한국조선해양을 보면 PC가 좀 느립니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한국조선해양 월봉을 보면 이런 쌍봉을 만들어냈거든요. 물론 이제 조금은 다르긴 하지만 KMW는 요때 그냥 오버슈팅이 한번 있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그러면 요때 만들었던 이 왼쪽 어깨가 앞으로 만들어질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좀 생각을 해봐요. 그렇죠. 아주 긍정적인 뷰를 놓으면 다시 한번 9만 원까지도 올라갈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는 거고 그게 아니다라고 하면 한 6, 7만 원 정도 선까지도 충분히 트라이가 가능하니까 잘 지켜보시고 또 내일 아침에 바로 장 시작하자마자 사실 하는 건 아닙니다. 준비하실 것 같아요. 200일선 정도에서 한번 헤매는 기간이 좀 있을 거예요. 그래서 내년쯤에 보신다 하셔도 6만 원 정도까지 진짜로 저는 한번 추세를 잡으면 갈 수도 있다라고 보니 잘 트라이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좀 보고 있어요. 근데 아직 매수는 안 했지만 자리를 좀 찾고 있습니다. 원래 저는 고수는 보고 있다가 그러니까 어지러울 때는 자기도 흔들려요. 그러다 보니까 아예 그냥 보고 있다가 딱 추세 맞췄다. 그때 따라가죠. 추세가 확실히 잡혔다라고 생각을 하면 만들어졌다고 생각하면 쫓아가니까 그렇죠. 저는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볼까요? 요즘 2차 전지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계속 뭐 셀 업체라든지 소재 업체들은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포스코 케미칼이 추세가 좀 한번 어긋났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상승 추세는 마무리가 됐다. 그러면 이제 조정도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됐을 수 있으나 여기서 다시 추세를 가지고 23만 9천 원을 뚫고 올라가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셀과 소재는 당분간은 조금은 추가적으로 더 빠지지는 않을 수도 있겠지만 어려운 국면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대표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마 저거는 워낙 또 비싼 밸류다 보니까 저기서 조정 나온다고 해도 누가 얘기를 못해요. 다들 그냥 그런가 보다 그러겠죠. 근데 저는 요 관련돼서는 제가 한 2주 전에 말씀을 한번 하셨구나. 아예 그런 거 말고 다른 2차 전지주를 보자라고 특집으로 한번 말씀드린 게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 나름대로 라이징 스타다. 내년엔 이런 쪽이 더 좋겠다라고 보기 때문에 그런 쪽이 더 그러니까 종목 장세 장비주 아닌가요? 장비주도 하나 들어가 있고요. 저는 이제 대표적으로 그런 거죠. 이녹스 이런 거요. 좀 맞는데 저희가 잘 모르는 거. 이런 게 시세가 나게 되면 더 커질 수 있겠다라는 쪽에서 뭐 이런 거나 아니면 뭐 쫄브레인 홀딩스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같은 거라고 하더라도 지금 어차피 이런 쪽에서는 밸류의 부담이 그렇게 없고요. 거기다가 새롭게 가세가 돼서 실적 흐름들 확인된다라고 하게 되면 훨씬 더 탄력이 나올 수 있겠다. 그래서 이런 약간 좀 선회하는 입장 쪽에서 종목 장소에 맞출 수 있게 이렇게 종목 말씀드려서 2차 전지는 솔직히 Q는 꺾일 것 같지 않아요. 근데 지금까지 줬던 밸류를 그대로 유지하느냐 이 부분이 또 만약에 도마가 오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는 여전히 Q에 대한 성장보다는 지금 뭐 나오는 또 2차 전지는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가 3, 4년 동안 저거 안 된다는 얘기 되게 많이 들었잖아요. 저렇게 비싼 거 되겠어? 근데 그거 다 안고 조정 끝나면 또 꾸역꾸역 올라오고 꾸역꾸역 올라오다 보니까 그런 과정 중에 일환인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그럴 때마다 좀 종목들이 하나 스타들이 막 탄생했어요. 그중에 하나가 이번엔 리튬이다. 그러면서 종목들 솔직히 이거 금양 이런 것들 올해도 탄생했죠. 새롭게 뭔가 부각받다 보니까 거기서
저게 뭐 한대라고 하면서 쭉 갔던 거. 근데 지금은 저는 적극적인 매도 의견입니다만 이런 식으로 나오면서 같은 2차 전지에서도 그때 과거한 2018년도 또 2019년도, 2020년도 저 LG에너지솔루션이 만약에 이런 LG화학이 크게 지켜준다라고 하게 되면 거기서 나오는 종목들의 아이디어는 상당히 많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걸 더 보시는 게 낫지 않나. 한쪽에서 이건 하나의 예고 그런 쪽에서 내년도 찾아보자라는 쪽으로 보고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제가 보기엔 이런 중소형단 쪽의 종목들은 성과가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 뭐 한다 이게 끝이 아니라 약간 좀 기미가 보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공장 증설 한다 그러면 공장 증설이 거의 마무리가 돼서 이제 막 매출 나오는 거 확인되고 아마 영업이익 뭐 수익성 나오는 건 안 바랍니다. 매출만 나와도 주가는 벌써 바뀔 거예요. 그런 것들 보면서 어차피 종목 보자 이런 얘기입니다. 저는 이제 장비주들 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장비가 또 중요하죠. PNT를 생각을 하는데 뭐 PNT 요? 지금은 아닌 것 같고 조정이 좀 더 있을 것 같긴 합니다. 왜냐하면 2차 전지 전체적으로 이제 뭔가 한번 추세 자체가 이 앞선 이제 그 리드하는 종목들이 조금 빠지기 시작한다면 네. 업종 전체로 영향을 받을 테니까 네. 뭐 아무튼 인덱스로 묶여서라든지 뭐든 전체로 영향을 받을 거니까 장비주들도 다 같이 빠질 텐데 빠지고 나서 오를 때 뭐가 먼저 오르느냐를 좀 보시면 저는 이제 장비주가 좀 더 오를 것 같아요. 왜냐하면 PNT가 이제 장비주들 같은 경우는 앞선 이제 셀업체들이 증설을 계속해서 진행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 2020년에도 증설했고 21년에도 증설했고 내년에도 증설을 또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20년, 21년에 수주받은 것들이 이제 나가기 시작을 하고 있어요. 네. 그러면 내년에도 SK온비드로부터해서 SK 뭐 저기 LG화학, 삼성 했을 때 다 증설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미국이든 어디든 증설을 하게 되면 네. 그 수주도 또 추가로 들어올 것이고 그렇죠. 그렇게 되면 결국은 얘네 지금 수주 잔고가 2조 원이 다 되는데 네. 내년에 추가 수주가 들어올 거고 그렇죠. 얘들 같은 경우는 PNT 같은 경우는 수주를 2020년, 21년에 받았는데 당시의 환율이 1,200원이 안 됐어요. 1,140원이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지금 환율이 어쨌든 1,200원대 후반 1,300원대라 하더라도 한 200원 정도는 환차익을 계속해서 먹을 수 있어요. 그렇죠. 2020년, 21년에 나온 수주들이 이제 매출로 잡히기 시작을 하니까 네. 그래서 환차익에 대한 부분도 계속 기대할 수 있고 네. 또 내년에 신규 수주까지 또 늘어날 테니 네. 혹여라도 2차 전지 업종 전체적으로 뭔가 안 좋은 어떤 시그널이 나와서 좀 빠졌다고 하면 또 차익 매물들도 나올 테니까 시그널이라기보다는 그런 차익 매물들이 나오고 나서 조정이 있고 나면 다음번에 2차 전지를 매수할 때는 저는 PNT를 좀 매수를 해볼까 하는 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 개인적으로 DNT. DNT도 괜찮고 네. 장비주들 중에 뭐 다. 네. 그냥 장비 쪽은 저는 매매를 하도 많이 되어가지고 네. 그냥 특별한 강점 있는 기술 있다라고 안 하면은 잘 안 봅니다. 네네. 이거 레이저 노칭 좋더라고요. 네네네. 네, 그런 쪽만 보고 있습니다. 밸류도 싸고 네. 1,500억이면 네.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마지막으로 그 라이브 때 나왔던 종목 하나만 마지막으로 상담하겠습니다. 네. 그 기리님께서 이제 보내주셨는데 ST팜 말씀하셨어요. 저 ST팜을 제가 방송에서도 많이 언급을 드렸었고 아우. 네, 지금은 근데 보유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만 네. 최근에 좀 거래량을 보면 저는 개인적으로 기술적으로만 좀 분석을 해드리면 요때 거래량은 뭔가 조금 노리는 듯한 거래량인 것 같아서 의미 있네요. 예. 네, 의미 있는 거래량이라 200일선 요 자리에서는 조정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갭으로 좀 상승을 했기 때문에 조정이 있을 수는 있지만 재매수를 손절하고 다시 봐야 할까요라고 하셨는데 다시 봐야 되는 가격이 그렇게 싸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는요. 그렇죠. 예. 그렇죠. 얼마에 네. 사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얼마에 사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손절이라고 말씀하신 거 보니까 물려 계신 것 같은데 그렇겠죠. 예. 다시 살 수 있는 가격이 파신 가격보다 더 싸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을 만한 자리라서 그렇습니다. 일단 좀 홀딩을 해 보시고 네. 내년 시장에는 저는 개인적으로 제약바이오가 이 주요 어떤 이 리드 섹터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을 가능합니다. 하고 있거든요. 네. 가능하다고 생각을 해서 제약바이오는 좀 많이 기었으니까 이 진단키트 쪽 빼고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저는 모르겠습니다. 요 어떤 횡보하는 이 구간, 이 상단과 하단을 쉽게 깨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네. 그러면은 기왕 물리셔서 버티신 거 좀 더 버텨보시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네요. 팔지 마시고. 저 상태면은 좀 손절하기도 애매한 구간 애매한 아닙니까? 구간이니까 네. 네. 오히려 한번 뚫어줄 수도 있을 것 그렇죠. 같아요. 네. 요 구간을 이 거래량이 의미심장하거든요. 요때 올랐던 게 뭐 물론 뭐 호재가 있어서 달라붙었겠지만 네. 거래량이 좀 저는 크게 그리고 오늘 눈에 보여서 저가가
어제 시가를 안 깼네요. 네네네. 네, 이런 거 의미 있는데요. 그래서 네. 느낌이 나쁘진 않습니다. 연기금 수급도 최근에 좀 소량이긴 하지만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고 연기금이 원래 이런 거 좋아하는데요. 좋아하니까. 네. 예, 그래서 누적으로 보더라도 뭐 팔다가 갑자기 들어오는 거면 예. 좀 내용상으로는 조금 나쁘진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더 지켜보시다라고 네.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어느덧 한 시간을 한 시간을 다 보내고 네. 마무리를 해야 될 시간이 왔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장시영 차장님은 항상 목요일 네, 저는 항상 목요일입니다. 대기 중이신 거죠? 네, 네. 예. 언제 토요일에 한번 나오실래요? 뭐 말씀해 주시면은 새벽 6시입니다만. 찐시황이 새벽 6시인가요? 예, 예. 아주 아침 일찍 합니다. 네, 그래서 아유. 하루에 주말의 마무리를 아주 상쾌하게 아우, 이 토요일에 하루 더 출근하는 거예요. 그런 느낌으로 살고 있습니다. 예. 네네네. 네. 언젠가 눈이 떠지면 제가 전화 네. 훅 해서 알겠습니다. 어디야? 네, 한번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오늘 마무리 지어주시죠. 예, 오늘 네. 대표님 나오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감사합니다. 예. 그리고 지금 밖에 눈이 내리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살짝 그쳤습니다. 네, 살짝 그쳤네요. 네. 네, 이제 저도 돌아가야 될 시간이기 때문에 네. 여기까지 마무리하시고 시장에 대한 고민은 당분간은 너무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크게 하락할 우려는 없을 것 같고 조금 마음 편안하게 보시면서 종목에 대한 어떤 관심도 집중도를 좀 더 늘리셔가지고 내년 시장을 대비하는 연말 연시 보내주셨으면 합니다. 저는 다음 주에 뵙도록 하고요. 이따가 실시간 라이브 채팅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오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누구나 1시간 안에 200개 종목에서 좋은 종목을 고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